여러분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번역도 됩니다. 구글 크롬 가면 번역이 되는데 어플로피디아라는 위키피디아의 적정기술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코로나에 관련된 적정기술 오픈소스도 올려져 있어요. 여기 외국 사이트인데 영어로 떠 있어요. 그래서 구글 크롬에 가면은 번역이 써 있습니다. 거기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본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유심하게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여기에 적정기술이 기반한 코로나19의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적정기술이 변하는 것을 이 네 가지를 토대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손상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환경오염에 노출돼서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 그 다음에 에너지 서비스는 인간 복지에 매우 중요하지만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대체적으로 소비재로 구성되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정된 소득 손실과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권한을 많이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위기로 인해서 기회가 많이 달라진다. 에너지, 이런 부분에 에너지 측면에서의 적정 기술이 이렇게 어플로피디아 나왔는데, 제가 이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제작을 하거나 저희 겪어보는 코로나19 기반의 적정 기술은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맞이한 변화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바뀐 사회입니다. 근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지 않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소외계층들이 이런 걸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거나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의 사회는 이런 부분도 안 합니다. 적정 기술은 이게 틀은 지역마다도 상황이 달라서 핸드폰을 개도국에 있는 친구들도 다 갖고 있고 전기가 없는 친구들도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어난다. 여러분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줌이라는 프로그램이나 여러분이 이미 온라인 수업을 지금 학교에서 듣는 것처럼 생전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해외에서의 코로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뉴스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철이 한창인 유럽에서는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석 달 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나 방역의 고삐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혜준 PD입니다. 관광객들이 다시 찾기 시작한 프랑스 니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가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휴가철이 한창인 유럽에서는 방역의 고삐를 놓친 듯 재확산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양상입니다. 유럽의 관광대국인 프랑스의 경우 하루 확진자가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현재 유럽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에서도 매일 1,000명 안팎이 감염되고 있고 유럽의 코로나19 진원이었던 이탈리아에서도 지난 20일 8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봉쇄령 해제 직전인 지난 5월의 확산 수준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2,300만 명에 근접했고 사망자는 약 80만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중남미에서만 누적 사망자가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남미의 인구 비율은 전 세계의 8%에 불과하지만 이 지역의 코로나19 사망자 비율은 전 세계의 30%가 넘는 겁니다. 누적 확진자가 350만 명을 넘어선 브라질에서는 그나마 코로나19 감염률이 4개월 만에 둔화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감염률이 낮아졌다고 해서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며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세계 3대 코로나19 감염국인 인도에서는 연일 7만 명에 육박하는 환자가 발생하며 여전히 확산일로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혜준입니다. 어떠십니까? 이미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특히 유럽, 인도, 중남미, 미국 등 또 다양한 지역에서 이미 코로나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픈소스 적정 기술이 세네갈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네갈 다카르 공대에서 닥터카라는 이름으로 해서 코로나19 의료진들을 위해서 의료 로봇을 개발했는데요. 적정 기술의 아이스 사례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서아프리카 지역 최고의 공과대학으로 인정받는 세네갈 다카르 공대. 이곳 학생들이 코로나19 의료진들을 위해 닥터카라는 이름의 의료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은 병실 소독, 환자의 체온과 혈압 측정, 환자와 의료진 사이 간단한 의사소통, 그리고 약품과 식사 전달 등을 돕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Bonjour chers patients, je vous prie de bien vouloir récupérer votre livraison sans toucher le 격리 치료 중인 환자와 접촉을 줄여 의료진들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값비싼 보호장비 사용도 줄여줄 것이라고 로봇 개발 학생들은 강조합니다. Au Sénégal, ou en tout cas dans les pays qui sont en voie de développement, le matériel médical pour protéger les personnes de santé était en tout cas limité. Donc de ce point de vue-là, comme que le personnel de santé était dans la première ligne en tout cas de combat, 다카르 응급의료센터 의료진들이 카메라가 탑재돼 있고 앱을 통해 제어할 수 있는 이 로봇을 시험 중인데요. 의료진들은 환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며 치료와 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반응입니다. 어떠세요? 또 오픈소스 적정 기술 분야에서도 이런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닥터카를 개발한 사례가 저도 보면서 놀랐습니다.